연결 삥 뜯겼어. 너무 많이 뜯겼어. 이렇게 삥 뜯길 생각 없었는데 부모님이 전화 시간 되면 전화해라 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전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행을 오시겠대 서울로. 그래서 오 언제 했더니 3월 언제 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숙소를 알아보래. 나뭐 결제하래. 그래서 숙소 알아보고 그랬더니 누나랑 같이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누나가 교통비는 내가 결제 먼저 해놓을게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먼저 손방울 쳐놓은 거지. 그래서 아침이 그런데 숙소에서 이제 아침도 먹고 싶대. 조식 있는 곳으로 잡아달라는 거죠.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조건이 점점 그러니까 경복궁 쪽에 이제 조식이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대로 삥 뜯겼어. 그래서 난 집에서 잘 뭐 본다고 하도 난 집에서 자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나 그래도 뭐 자기는 엄마 아빠 같이 하루 정도 있어 있고 3인으로도 예약하라. 어디 잡았대? 정말 신라. 그래서 명절 돈 없다 하고 다행히 밥은 알아서들 먹겠지.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카드 달라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명절 갑자기 한 100 정도 뜯겼어. 돈 많이 받았네. 돈 많이 받았어. 좀 줘. 적는 거 드려. 저거 안돼. 그럼 루미치만 내비쳐야 돼. 무슨 그 나이에 눈물이 그리고 하루는 명절에 어제인가 어제는 아주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어제 되게 일찍 끝났었는데 나와서 뭐 하냐고 해서 뭐 있다 했더니 친구가 다른 친구 집 놀러 가재.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재. 그래서 남양주까지 차 타고 갔어. 가가지고 그 집 부모님 선물 세트 사드리고 하면서 했는데 인사했더니 갑자기 세뱃돈을 주시는 거야. 우와. 근데 세뱃돈을 진짜 몇 년 만에 받아본 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가 다 몇 개들인데 뭐 세뱃돈을 준다 했더니 아 이런 거 받아야 된다 하면서 주시더라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지. 내 친구 어머님은 세뱃돈을 주시던데 남양주에 현대 아울렛인가? 다산이요? 다산. 그거 안에 좋더라. 신도시 같더라. 가보자. 책. 우리 숙제 어디부터였지? 나 근데 사실 까먹었어. 어디까지? 숙제가 뭐였는지 까먹었다. 숙제 뭐였지? 그게 끝이었어? 그것밖에 안 줬어? 확률 마무리랑. 확률 마무리랑. 네? 안 했어? 아예 했죠. 확률 그러면 제가 풀이 해줬어? 풀이 해줬었나? 너희 기억 못하네? 해주셨어. 해줬. 미안해. 뒤에 어디까지 했어 우리? 확률 혹시 어디까지 했지? 350. 350까지만 했어? 그 뒤에 안 했네. 그 뒤에 쭉쭉쭉 쭉 설명해 볼게요. 우선 355번 가볼게요. 355번. 좀 어렵죠. 내용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우선 그림 기하적 확률 구하는 거에서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줄 읽으면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인 정삼각형 모양의 바닥에 있대. 그럼 일단 정삼각형 그려볼게.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 괜찮을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지름의 길이가 1cm인 동전의 중심이 이 바닥 안에 놓이도록 한대. 그러니까 동전의 중심이 이 안에 놓일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표본 공간의 넓이가 되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표본 공간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볼게. 동전이라고 부르면 결국 원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안에 놓을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중심이 만약에 여기 꼭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동전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동전 일부만 안쪽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러면 완전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중심이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 아니야? 즉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만큼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동전이? 이해돼?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반지름만큼 안쪽으로 온 요 삼각형 내부 안에 동전의 중심에 온다면 우리는 이 동전이 완전히 삼각형 내부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일단 동전의 반지름이 얼마인가? 자 문제 나와요. 문제에서 동전의 반지름 얼마라고 돼 있어? 얼마나 되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괜찮으니까 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는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2분의 1만큼 안쪽으로 들어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삼각형 원래 큰 거의 한 변의 길이는 2 플러스 루트 3이었고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도 당연히 닮음으로 우리 풀 수 있겠지. 그냥 닮은 비가 몇 대 몇인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라는 거야. 그러면 넓이 비율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률값들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뺄게. 우선 이런 느낌이고 요거 계산은 나중에 사각형 문제 나오면 걔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삼각형은 좀 계산이 길어져. 요거 닮은 비 써야 돼가지고 얘는 요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사각형 나오면 사각형 넓이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각형짜리들은 여러분 풀어야 돼요. 자 그다음 371번 문제로 가볼게요. 371. 자,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분의 B가 B분의 C랑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자, 20부터 정리를 해볼게. A분의 B가 B분의 C랑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 좀 정리해줄까? 그러면 식 정리하면 B제곱은 AC랑 다르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B제곱은 AC다. 만약 등호 붙어 있었어. 그럼 무슨 형태라는 거야? 세 개가? 형태 너무 익숙하잖아. 이거 뭐지? 등비 수열이죠. 이거 등비 중앙 얘기하는 거죠. 등비 중앙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등비 수열이 안 되게 하는 것 찾으시오 그 뜻인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는 등비 수열 되는 숫자 3개 조합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찾아보자. 숫자 3개 해서 주사위 숫자 3개에서 등비 수열 하는 거 찾아볼까? 뭐뭐뭐 있을까? 공비가 얼마인 거? 2짜리인 거 해보면 1, 2, 4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괜찮을까? 그러면 반대로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거 4, 2, 1 이렇게 있겠지. 근데 만약에 공비가 2보다 커져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숫자 배열이 뭐가 돼? 1, 3, 9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비가 1보다 큰 것들을 또는 1보다 작은 것들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등비 수열에서 이런 것도 있다. 공비가 얼마인 거? 1짜리인 거. 그래서 1, 1, 1 이렇게 돼도 등비 수열이겠지. 2, 2,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이런 영역 6개, 위에 거 2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등비 수열되는 거 8개고 전체 주사위니까 216분의 8.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원하는 거니까 1에서 빼가지고 6번으로 푸는 거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376번으로 갈게요. 370. 자, 그림과 같이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구슬이 2개씩 모두 10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자, 제가 이 문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률에서 제가 같은 게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확률에서 같은 거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경우의 수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을까? 그게 있는 것처럼 풀면 틀린다고. 되겠어? 자, 그럼 가볼게. 일단은 첫 번째 1번
적힌 수의 합이 4일 확률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근원 사건의 확률부터 먼저 구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몇 시 몇 하면 돼? 10시 2 해서 전체 근원 사건의 확률을 10시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여기다가 어떤 케이스 곱하면 돼? 경우의 수 합이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찾아서 더하면 되겠지. 괜찮을까? 그럼 뭐 있어? 경우의 수 찾아보자. 뭐 있지? 1, 3 있고 2, 2 있고 또 있어 없어? 없지. 해서 두 가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이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경우의 수 두 가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 왜? 1 몇 개 들어가 있어? 두 개인데 그 1 두 개는 같아 달라? 달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은 1A랑 1B가 들어가 있는 거고 괜찮을까? 그 다음 3도 3A랑 3B가 들어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1, 3 뽑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얘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 2 뽑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따라서 전체 10시이니까 얼마 나와? 45분의 5 해서 얼마? 9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지? 같은 게 없다는 거. 근데 이거 확률인데 왜 3일은 아니에요? 두 개 동시에 뽑는 거잖아. 종류가 다른 거지 순서가 다르다는 말은 아닌 거니까. 이해되겠어? 괜찮을까? 그럼 두 번째 볼까? 자, 두 번째. 적힌 합이 4 이상인 거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 그러면 4 이상인 거 생각해보면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해서 결국 10인 거까지 하면 너무나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6번으로 푸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1 빼기 4보다 작은 거 빼줄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10시 2분의 1 곱하기. 자, 그러면 4보다 작은 경우 뭐 있을까? 합 얼마인 거? 2인 거 있겠지. 합이 2가 되는 거 뭐 있어? 1, 1 있겠지. 합이 2인 거 1, 1. 괜찮으니까? 그 다음 합이 2인 거니 이제 끝났지. 합이 4인 거 3인 거 뭐 있어? 1,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몇 가지 있다? 얘 네 가지 있다.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괜찮을까? 그리고 4 이상인 거니까 더 없지. 그래서 1 빼기 9분의 1 하는 거니까 9분의 8 이렇게 계산 되겠지. 괜찮을까? 알겠지? 같은 것이 없다라는 말 확률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해될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381번으로 가볼게요. 자, 381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A, B, C가 10의 배수가 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자,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지. 곱해서 10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는 뭐의 배수와 뭐의 배수가 들어가 있냐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10의 배수면 뭐랑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2의 배수인 짝수 2, 4, 6이던지 아니면 뭐 5의 배수 한 개 5밖에 없겠지. 이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러면 얘들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찾아서 우리 보고 풀려고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푼 거 봐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괜찮을까?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먼저 할 거는 그냥 근원 사건의 확률부터 생각하는 거지. 자, 주사위 3개지. 맞아. 그러면 주사위 6의 세제곱해서 216인 거잖아. 괜찮을까? 그래서 답은 216분의 1 곱하기 하고 경우의 수 쭉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럼 경우의 수 한번 찾아볼 건데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 어떤 케이스 있을 거냐면 짝수 나오고 5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숫자가 뭘지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케이스 얘기해봐.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짝수 몇 번? 짝수는 2번 나오고 그 다음 5의 배수가 몇 번? 한
한 번 나오는 경우 있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또 정해볼까? 어떤 케이스 있을까? 짝수는 몇 번? 짝수 한 번 나오고 또 5의 배수 몇 번? 5의 배수가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일까? 짝수 한 번, 5의 배수 한 번, 맞지? 그 다음은 상관없는 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케이스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각각 다 찾아서 푼다는 거야. 어떻게 괜찮을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가보자. 자, 짝수 두 번, 5의 배수 한 번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찾아볼까?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을 서로 다른 세 개 주사위를 던지는 거네. 그러면 세 개 주사위 A, B, C에서 헷갈리면 다 찾아. 저는 5의 배수 들어갈까 먼저 하나 선택할게. 괜찮을까? 31. 괜찮을까? 그러면 31 택하면 셋 중에 하나는 5의 배수가 됐다라는 거겠지? 맞아? 남은 두 개는 둘 다 뭐여야 된다고? 짝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짝수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괜찮을까? 그래서 얘 몇 가지? 27가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괜찮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짝수 한 번, 5의 배수 두 번이라고 해볼게. 그럼 5가 나올 게 두 개 있겠지. 32. 괜찮을까? 그러면 그리고 남은 하나는 짝수여야 될 거니까 2, 4, 6 중에 하나겠지. 3. 괜찮아?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괜찮을까? 그 다음 짝수 하나일 거, 5의 배수 하나일 거, 상관없는 거 이렇게 있겠지. 그럼 짝수 하나일 거 택하고 그 짝수 2, 4, 6 중에 하나 택할 거고. 괜찮을까? 그 다음 5의 배수 될 거 하나 택할게. 두 개 중에 하나,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택해야겠지. 그 다음 남은 숫자 하나는 5의 배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뭐랑 뭐밖에 안 돼? 1이랑 3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더해서 계산하면 돼. 9, 4, 얘는 36. 그래서 36 하니까 72네. 216분의 7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분의 1. 알겠지?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 찾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 찾을 때 한 줄로 푸는 건 없을 거라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괜찮을까? 그래서 케이스 이렇게 안 나눠도 돼.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편한 대로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확률은 패스고 조건부로 가고. 조건부 제가 혹시 문제 풀어줬었어? 하나도 안 풀어줬지? 그럼 스텝 1에 434번 문제 먼저 한번 볼까? 434. 그렇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산할 때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의 확률도 계속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 상자 A에는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있대. 상자 A에는 빨간 거 2개, 파란 거 3개 이렇게 있대. 괜찮을까?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빨간 구슬 6개, 빨간 구슬 6개, 그 다음 파란 구슬 4개 이렇게 들어가 있대. 괜찮을까? 자, 그래서 두 상자의 임의로 택한 상자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빨간 구슬 1개, 파란 구슬 1개일 때라고 되어 있잖아. 자, 오랜만에 여기 밑줄 그을까? 우리 처음 할 때 제가 이거 밑줄 그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가 바뀐다고? 표본 공간이 바뀐다고. 괜찮을까?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바꿨잖아. 그래서 뭐뭐 할 때 빨간 구슬 1개, 파란 구슬 1개일 때 걔 밑줄 긋고 걔가 축소된 표본 공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그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확률은 그게 B에서 나온 확률인 경우 원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이런 느낌이야. 다시 확률 구하는 건데 뭐? B에서 나온 확률인 거 궁금하다고. 어떨 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B에서 나온 거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어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조건부 확률부터는 앞에 있던 경우의 수처럼 안 풀고 확률로 계산해서 확률의 곱셈으로 많이 풀 거야. 근데 얘는 유형 나눠줘야 돼. 너는 시험 때 어떻게 할래? 시험 때 봐봐. 조건부 확률이지 아니지 구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려면 문제를 읽어야 돼. 내가 너네 테스트 보잖아. 그러면 아마도 예측을 내가 미래를 예측 점을 쳐보자면 너네는 조건부 확률을 조건부 확률인지 모르고 그냥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를 마치 B에서 빨간 곳을 하나 파란 곳을 한 개 하는 거 계산하면 안 될까? 시험 때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해될까? 그래서 조건부인지 아닌지를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 괜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밑줄 긋고 얘기하라고 밑줄 긋고 쓰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 보고 조건부인지 확인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조건부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우선 빨간색에서 A 상자에서 빨간 곳을 하나 파란 곳을 하나 뽑는 경우부터 먼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A를 선택한 2분의 1을 곱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A랑 B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A 상자에서 5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빨간색 1개 뽑고 파란색 하나 뽑을 것이다. 이게 A에서 빨간색 하나 파란색 뽑는 확률인 거라고. 괜찮을까? 그리고 두 번째 B에서 뽑을 때 그러면 B를 선택하는 확률 2분의 1 시작하는 거라고. 괜찮을까? 곱하기 B는 10개 있으니까 10개 중에 2개 택할 건데 빨간색 중에 하나 파란색 중에 하나 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부 확률은 뭐 전체 분해니까 이 두 개의 합분해 2분의 1에 52분의 2 곱하기 3에다가 잠깐만 귀찮으니까 계산을 해버립시다. 예 10이지. 그래서 2 약분해서 10분의 3이라고 해버릴게. 괜찮을까? 그 다음 얘 45지. 괜찮을까? 45. 그러면 이거 6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3 10 그냥 15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괜찮을까? 그래서 10분의 3 15분의 4분의 뭐다? 15분의 4 B에서 뽑을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이해될까? 내가 애들 가르쳐다 보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는 맞추는데 너네 그냥 문제 내면 조건부인지 못 알아볼 때가 생각보다 많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알면 맞추는데 보기에 만약에 그 답이 있었으면 찍었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 분자 분모에 30 곱해가지고 근데 뭔가 맞네. 계산하면 되겠지? 30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답 돼. 30 곱하면 그래서 17분의 8 이렇게 돼. 되겠지? 그래서 스텝 1은 여기까지였어. 독립 종속 푸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풀었으면 잘한 거지? 혹시 푸셨어, 승기? 네. 아 근데 저 이거 어? 뒤에 했어? 안 됐어. 예. 뭐라는 거지? 좀 그렇고 그럼 넘어가서 45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정 12각형의 꼭지점 중 3점을 택해서 그 점을 꼭지점 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중 임의로 택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이죠. 자, 축소대 표본 공간 밑줄 그어봅시다. 뭘까? 무슨 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그럼 직각삼각형 개수 찾아가지고 걔 분모 분해가 되겠지. 괜찮을까? 그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찾으라는 거겠지. 괜찮아? 자, 정 12각형 해보자. 점 12개 찍을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계가 12개 점이 있는 거야. 알겠지? 뭘 오야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직각형. 괜찮을까? 그래서 직각삼각형 할 건데 직각삼각형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날까? 하나 긋고 그렇지. 찌름 하나 긋고.
괜찮아? 지름 하나 긋고 점 아무거나 찍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지름 하나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10개 나오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직각삼각형 10개 있을 거고. 그러면 지름이 총 몇 개 있을까? 6개 있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 얘가 60 될 거야. 축소된 표본 공간이 60개 되겠지. 괜찮을까? 자, 그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름 하나를 택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한번 가볼까? 어떻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 될까? 12시, 6시 찍었을 때 3시 찍어야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될 거 아니야. 맞지? 또 몇 시 찍었을 때? 9시 찍었을 때 있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지름 하나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래서 6 곱하기 2겠지. 괜찮을까? 그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60분의 10에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괜찮? 그 다음에 459번. 왜 체크했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지? 할만하지. 그리고 그 460번부터 보면 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462랑 463 표 없잖아. 근데 표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표를 만드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배반 사건인 것. 배반인 것들은 표로 만드는 게 편해. 예를 들면 뭐 학생 조사하는데 A 참석, A 불참석 이렇게 바로 나누실 때,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나누실 때 이해될까? 그럴 때 배반 사건이 훨씬 배반 사건으로 나올 때는 이중분할표 해가지고 표로 나타내. 근데 표로 나타내려면 인원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원수를 만약에 문제에서 안 줬어. 그러면 찍어. 100명이라고 해놓고 풀어. 괜찮을까? 그리고 여기 안 맞으면 소수점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비율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배반 사건인 걸로 이중분할표 쓰면 편할 거예요. 될까? 자, 그러면 467번 가볼게요. 이중분할표 만들어가지고 467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선 배반 사건이죠. 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2대 3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100명이다 라고 해놓고 풀어버려요. 괜찮을까? 그러면 남학생 수는 몇 명이다? 40명이다. 여학생 수는 몇 명이다? 60명이다. 자꾸 푸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 조건 볼게.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대. K를 가지고 있는 게 70%래. 그럼 몇 명이라는 거야? 70명. 괜찮을까? 그러면 K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몇 명? 30명. 이렇게 만들어서 표 채워나가면 조금 더 풀기 편할 거거든. 자, 그 다음 읽어볼게.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자,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자,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구별해봐. 뭐야?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축소된 표본 공간이 뭐야? 없지. 그냥 택하는 거니까. 이해될까?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고 구별하면 안 되고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얘는 그냥 확률인 거야. 그래서 축소된 표본 공간이 없고 여기 얘기하는 거야.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얘가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몇 명이다? 20명이다. 이 뜻인 거 아니야?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전체 100명인 거잖아. 괜찮을까? 그러면 남은 수들을 이제 다 적을 수 있어. 적어볼까? 얘 몇 명? 20명. 얘 50명. 얘 10명.
괜찮아? 이러면 끝나는 거라. 알겠지? 조건부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볼까?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 조건부야? 그냥이야? 조건부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30분의 라는 거겠지. 축소된 표본 공간. 괜찮을까? 그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 10. 그래서 답은 3분의 1.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74번으로 가고. 자, 볼게요. 어느 중국집에서 16장 제비 중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는 4장. 다음 끼에 적힌 제비가 12장이 있대요. 세 사람 ABC가 이 순서대로 임의로 한 장씩 제비를 뽑을 때 C가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어. 괜찮을까? 자, 이 문제 제가 왜 이 문제 지금 설명하냐면 얘 못 찾았으면 아마 노가다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인지만 잘 사실 나눠주면 돼. 될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C가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를 뽑을 확률인 거지. 자, 근데 볼게. 얘 조건부야 그냥 확률 구하면 돼. 그냥 확률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C가 짜장면 한 그릇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물어보는 건데 앞에 A랑 B랑 C가 앞에 A랑 B가 뭘 뽑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 케이스를 다 나눠서 풀러. 되겠어? 자, 당첨 제비를 뽑은 걸 동글 그냥 O, 안 된 걸 X라고 치면 어떤 케이스 있어? 셋 다 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한 명 안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뭐 있어? 둘 다 안 되는 거. 어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다 확률 구한 후에 더하는 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해될까? 그냥 C가 당첨되려면 앞에 애들이 둘 다 될 수도 있고 한 명만 되는 경우 있고 둘 다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거 다 찾아서 더하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됐어? 그러면 위에 거 하나씩 해볼까? 자, 위에 거 차례대로 위부터 1이라고 해볼게. 자, 일단 당첨 제비 16개 들어가 있지? 자, 볼게. 제비가 16개 있고 당첨 제비는 4개 있는 거잖아. 자, A가 당첨될 거야. 확률 몇 분의 몇? 16분의 4. 그 다음 B 몇 분의 몇? 15분의 3. C는 그러면 14분의 2.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곱하지 말고 두 번째 바로 가볼게. A는 당첨되는 거야. 16분의 4. 괜찮을까? 그 다음 B는 돼? 안 돼? 안 돼. 15분의 얼마? 12로 가겠지. 괜찮을까? 그 다음 C는 당첨돼야 되니까 14분의 3. 될까? 세 번째도 가볼게. A 당첨 안 돼. 16분의 12. 그 다음 B 당첨돼. 15분의 4. C 당첨돼. 14분의 3. 마지막 네 번째. A 당첨 안 돼. 16분의 10이고 B 당첨 안 돼서 15분의 11이고 C 당첨돼서 14분의 3이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어때? 될까? 근데 얘들을 결국 우리 뭐 할 거야? 더 할 건데 처음부터 약분하면 너무 힘들어져. 무슨 말이냐면 16, 15, 14를 계속 계산하고 있잖아. 근데 다 분모가 어때? 똑같지. 그러면 분자끼리만 계산해서 먼저 더한 후에 약분시킨 게 빠르다는 거야. 괜찮을까? 분자만 보자. 얼마? 24. 얼마? 12의 제곱 144. 얼마? 12의 제곱 144. 얼마? 12 곱하기 34. 4가 아니라 3이에요? 여기. 너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냐? 아니. 너가 방금 말한 거 맞지? 네. 너 집중 안 해? 승비가 찾았는데 너네 이거 집중 안 해? 승비도 찾았는데? 너무 좋았다. 진짜.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들 더 할 때도
N이 정도면 그냥 더 하겠지. N이 정도면 그냥 더 할 텐데 저는 12로 묶을 것 같아. 12로 묶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12로 묶으면 2, 12, 12, 그 다음 44.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좀 빠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분모 쓰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1 간단하게 나올 거야. 그 다음은 넘어가서 (496번으로) 갈게요. 496번. 그게 왜 해준 거 같지? 496번 소리는? 안 해줬니? 안 해줬어. 꿈에서 했나 보다. 가보자. 자, 표의 상자 A와 상자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표처럼 되어 있고, 자, 상자 A랑 B에서 한 개씩 임의에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 그 색이 흰색의 확률이 9분의 2다 되어 있죠.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인 거 이해될까? 그럼 축소된 표본 공간이 뭐야? 색깔이 어떨 때? 같을 때. 괜찮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흰색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색깔이 같은 경우 두 가지 있겠지. 어떤 거? 둘 다 흰색인 거. 괜찮을까? 그 다음 둘 다 검은색인 거. 괜찮을까? 자,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자, 그러면 가봅시다. 둘 다 흰색의 확률은 100분의 A에다가 곱하기 B에서 흰색인 거 100분의 100-2A. 괜찮을까? 그 다음 둘 다 검은색의 확률 100분의 100-A 곱하기 100분의 2A. 괜찮을까? 괜찮을까? 둘 다 흰색의 확률, 둘 다 검은색의 확률. 그러면 제 두 개를 뭐 한 개? 더한 개 분모, 축소된 표본 공간이 된다는 거야. 되겠어? 그것분의 뭐? 흰색인 거니까 얘가 분자가 되겠지. 자, 정리해보면 100 빼기 A 곱하기 100분의 2A 플러스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100-2A. 얘가 분모가 될 거고, 그리고 분자는 얘가 되겠지. 얘가 얼마나? 9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부 다 100, 100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여? 분모 100, 100 다 없애줘도 되겠지.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한 후에 2차 방정식처럼 그냥 푸는 거야.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처럼 풀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답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답 A는 30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아? 그 다음 499는 설명 승비 때문에 좀 할게. 이거 예전에 승비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제는 이해를 했을까? 그러니까 많이 던져봤자 2번이라는 거, 계속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때 했던 거 기억나? 가보자. 자, 499번 가볼게.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의 점수로 한대. 그러면 확률이 바로 그게 되는 게 몇 분의 몇? 6분의 2. 5 이상이니까 5하고 6밖에 없을 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그 다음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확률이 6분의 4이면 한 번 더 던질 거래. 괜찮을까? 그래서 그 수를 점수로 할 거래. 괜찮을까? 그랬을 때 시행 결과로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때 한 번만 던졌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어. 조건부 확률인 거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러면 점수가 5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 있어? 5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것 몇 점 있어? 5점, 6점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5점인 경우, 6점인 경우 각각 구해보자. 괜찮을까? 5점인 경우, 6점인 경우. 자, 그럼 5점 나오려면 어떻게 5점 나올 수 있냐? 첫 번째부터 바로 5점 나오는 거지. 한 번만에. 확률 몇 분의 몇? 6분의 1이야. 5점 나오는 거니까. 괜찮을까? 근데 한 번 던졌을 때 되는 거 있고 두 번 던졌을 때 5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실패해야겠지. 6분의 4. 괜찮을까? 그러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무조건 몇 점 나와야 돼? 5점 나와야겠지. 확률 얼마? 6분의 1.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5점 나올 확률은 이 두 개의 합이 6분의 1 플러스 18분의 36분의 4니까 9분의 1이겠지. 그래서 통분해주면 18분의 5. 5점 나올 확률은 18분의 5인 거야. 괜찮을까? 6점 나올 확률도 똑같이 가볼까? 한 번만에 될 거야. 몇 분의 몇? 6분의 1이겠지. 그러면 두 번째 안 되고 또 6분의 1이겠지. 잘 봐봐. 이럴 때 뭐 쓴다? 곱하기를 쓴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 과정이 똑같이 복제된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그때 곱하기 쓸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체는 18분의 5 곱하기 2가 축소점 표본 공간이 될 거고.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 중에서 한 번만에 되는 거는 얘랑 얘인 거잖아. 6분의 1 두 번. 이렇게 계산될 거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모르겠다. 계산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500번으로 가볼게요. 500번 좀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추하는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난 사실 진짜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 그럴 거면 안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추하가 세 장소에 차례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장소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 것을 알았을 때 그 장소가 B에서 두고 왔을 확률 물어본 건데, 봐봐. 얘가 시험에 나오면 왜 어렵게 나오냐면 보기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얘 그냥 확률로 풀 수도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잃어버렸는데 그게 B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차이가 이해돼? 조건부 확률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해될까? 이해될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확률로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럼 가보자. 전체부터 구할 건데 전체 축소된 표본 공간은 뭐가 될 거냐면 잃어버린 거지. 괜찮을까? 그러면 잃어버린 케이스 한번 가보자. 어디서 잃어버릴 수 있어? A에서 잃어버릴 수 있겠지. 맞아? 확률 얼마? 4분의 1.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 다음 B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가니까 A에서는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4분의 3에다가 그 다음 B에서 잃어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 다음 C에서 잃어버리려면 앞에는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맞아. 그 다음 C에서 잃어버리겠지.
괜찮을까?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잃어버릴 확률이라는 거야. 괜찮을까? 근데 잘 봐봐.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까? 케이스 이거 세 개 말고 남은 한 케이스는 뭐 있을 것 같아? A에서 잃어버리는 거, B에서 잃어버리는 거, C에서 잃어버리는 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걔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다 확률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그러면 얘만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봐봐. A에서 잃어버리는 거, B에서 잃어버리는 거, C에서 잃어버리는 거 말고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분모가 뭐야? 잃어버렸을 때 분의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 찾아가지고 1에서 빼면 된다.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다 곱하면 잃어버리지 않겠지. 64분의 27. 괜찮을까? 그러면 잃어버리는 확률은 이 세 개 더하면 64분의 얼마? 37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따라서 잃어버릴 확률 64분의 37 얘 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 B에서 잃어버리는 거니까 B에서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7분의 12 나와서 답은 49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틀린 거 좀 고쳐 보시고요.